가끔 생각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왜 그렇게 끝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 생각이 오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무언가가 달라집니까? 관계가 회복됩니까? 상처가 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을 뿐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지금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연연함에서 벗어나 지금을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연을 쉽게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지금 여기 있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채널을 닫지 마십시오. 60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순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애 씨에게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멀어졌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락이 줄었고 만남이 줄었으며 어느 날 보니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그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상처를 줬을까? 다시 연락해볼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맞을까? 이 생각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는 데 쓴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것들이었다는 것을.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느라 지금 있는 인연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완성된 것에 마음이 머무는 성질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제대로 끝나지 않은 관계, 이유를 모르고 끝난 관계,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난 관계, 이런 관계들이 더 오래 생각납니다. 마음이 그 미완성된 것을 완성하려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연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의 기억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 아까움이 연연함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곳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 이 자책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순애 씨가 그 친구를 몇 년 동안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관계가 왜 끝났는지 몰라서 마음이 계속 돌아갔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으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연함이 순애 씨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 순애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지금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영향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 생각,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 생각, 잠들기 전에 그 사람 생각. 그 생각들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지금 이 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주어진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두 번째 영향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지나간 인연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관계들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 영향은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왜곡됩니다. 지나간 인연에서 자신의 잘못을 찾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존감을 낮춥니다. 편의상 성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성길 씨는 몇 년 전 절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성길 씨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성길 씨의 지금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성길 씨는 어느 날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해도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만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비교가 새로운 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을 만나도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없는 관계를 붙들고 있느라 있는 관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에 묶여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끝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연연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인연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어떤 인연은 깁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다 됐을 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한때 맞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이 바뀌듯 바람이 바뀌듯 사람과 사람 사이도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던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그 시간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애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연연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 반드시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인연의 수명이 다 됐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연이 있었던 20년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그 관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충분했고 지금은 끝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 인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아쉬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좋았던 시간이 있었고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었으며 그 인연이 나를 지금의 나가 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원망을 녹입니다. 두 번째는 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끝난 것을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다시 연결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연연함을 만듭니다. 지금 이 관계가 지금으로서는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쓰던 에너지를 지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주어진 것들,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 보는 연습이 쌓이면 지금이 더 선명해집니다. 성길 씨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와 좋았던 시간 하나를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집중하는 것. 처음에는 이 방식이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에 더 집중하다 보니 지나간 것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다시 찾는 것이 맞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연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이유가 오해나 소통 부재였고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소중한 관계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이라면 안부를 묻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 분명한데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 또는 다시 연결됐을 때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아픈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연락인지 자신의 연연함을 해소하기 위한 연락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신의 연연함을 해소하기 위한 연락은 대부분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순애 씨는 오랫동안 그 친구에게 연락할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락이 그 친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답은 후자였습니다. 순애 씨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오히려 마음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직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게 되는 이유와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남으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다고, 또는 연연하지 않으려 해도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가 자꾸 궁금하다고. 오늘 이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그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억지로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하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치우거나 그 이름이 나오면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납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뇌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이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잊으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의 내 삶에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맞아, 그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이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무겁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놓아줌입니다. 편의상 경숙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0 초반의 경숙 씨는 몇 년 전 오랜 친구와 크게 다툰 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경숙 씨는 그 친구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친구의 연락처를 지우고 사진도 버렸으며 그 이름이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숙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생각이 날 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맞아, 그 친구가 생각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던 것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자주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조금 줄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더 줄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옅어졌습니다. 경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으려 할 때는 잊히지 않았는데 잊으려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잊혔습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남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다쳤거나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보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먼저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빨리 괜찮아져야 한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잊어야 한다는 생각, 이미 충분히 슬퍼했는데 왜 아직 아픈가 하는 자책, 이것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오래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그 관계에서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순애 씨도 단순히 친구가 멀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오해가 쌓였고 그것이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순애 씨에게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순애 씨가 그 상처를 다룬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썼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억울했던 것, 감사했던 것, 아쉬웠던 것 모두 적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순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안에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꺼내서 쓰고 나서야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가 표현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가르쳐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남긴 것이 상처와 아쉬움만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연연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 인연 덕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관계가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떤 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이것들을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있었던 시간 동안 자신이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더 넓어진 시각, 더 깊어진 감각, 더 단단해진 것들, 그 성장이 지금의 자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배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고. 그 관계에서 하지 못했던 솔직한 대화가 결국 관계를 끊어놓았던 것이었는데 그 경험이 이후의 관계에서 더 솔직하게 말하게 해줬다고. 성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아팠는데 그 아픔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연이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연의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서 벗어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신만의 관계망이 있고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젊을 때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연이 반드시 깊은 관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얕고 가벼운 연결도 충분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과 안부를 나누는 것, 동네 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분과 인사하는 것, 이런 가벼운 연결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사교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됩니다. 경숙 씨가 지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던 마음이 옅어진 것이 새로운 인연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수업에서 비슷한 나이의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시게 됐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즐거워졌습니다. 경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친구를 대신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만난 지금의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순애 씨, 성길 씨, 경숙 씨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연연함이 지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으려 하지 않고 놓아주려 했고 상처를 표현하면서 소화했고 그 인연이 가르쳐준 것을 봤고 지금의 인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연이 소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삶이 있다고. 여러분,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제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던 그 시간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 인연이 가르쳐준 것을 안고 지금 여기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지나간 인연에 대한 가장 진실한 예의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지나간 인연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전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이 연연함의 끝이고 지금을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나간 인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그 연연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도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지금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년 이후의 삶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